네, 목동고 학생 여러분, 우리 다음 학기에 어떤 교내 활동들이 있고, 어떤 과목들을 내가 듣게 될 건지를 좀 예측해 보면서, 지금 미뤄진 개학까지의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봅시다. 자, 우리 목동고 교내대회는 작년에 이랬어요. 올해도 이제 비슷할 건데,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학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자소서 쓰기 준비하는 것도 있고, 2, 3학년들 할 수 있겠죠. 네, 발명품 경진대회나 이렇게 뭐 영어 쓰기 말하기 대회, 뭐 과학경시 대회 이렇게 과목별로 다양한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많은 대회를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대회는 뭐냐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저 대회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갈 거다. 예를 들어서 영어 쓰기 말하기 대회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말하기 연습을 해놓는다 라던가 이제 이런 준비들을 우리는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5월 달에 가서 우리는 중간고사 끝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5월 달에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과학이나 수학 경시 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 가지 대회를 다 참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학에서 하나의 활동만 평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수학경시대회 하나만 딱 나가게 되면 나는 이 수학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학에서 내 교내대회 참가한 활동 이력을 알아볼 수 있지 못하게 돼요. 이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같은 계열에 있는 과학경시대회라든가 뭐 발명품 경진대회 이 정도의 대회들을 같은 수학경시대회나 과학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발명품 경진대회도 어떻게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대회들에 참가할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뭐 모의법정이라던가 교내탐구대회, 뭐 교내 문예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대회들에서 나는 별로 중요한 대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회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NIE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1월, 12월까지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현재 지금 내가 만약에 이 NIE 대회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있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문에서 정보를 찾아서 대회에 참가할 것인지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수학 골든벨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좀 찾아서 연습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교과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교과를 이수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 공통 국어가 있죠.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을 배울 테고 3학년 때는 언어와 매체를 배울 거예요. 이런 계획이 교과 과정에 대한 계획이 학년별로 학교에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학년 걸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독서를 보니까 이게 3학년 2학기 때 있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 문학과 독서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3학년 2학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3학년 1학기 이전이나 이때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독서 과목을 내가 알아서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 문학작품 시간에 그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뭐 발표 기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교과 세트 활동을 만드셔야 돼요. 그럴 계획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언어와 매체라던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국어들도 훌륭한 소재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수학, 기초 공통 수학을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는 수원과 수투를 차례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를 1학기, 2학기 때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 인문계열 전공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제 탐구는 3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는, 영어가 이제 영어 1과 영어 2가 기본적인 그 수능 출제 영역이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걸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학교에 한국사를 보니까 1학년 때, 모두 6단위를 이수하게 돼 있어요. 2학년, 3학년 때 안 듣죠. 자, 그러면, 사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한국사 시간에 교과 세특, 교과 학습과 연결이 되는 의미 있는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으면 1학년이 유일한 기회인 겁니다. 자,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때 공부를 했던 거를 가지고 동아리 때 심화 활동을 발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때 공부했던 활동을 가지고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대를 깊게 공부를 해봤다면 2학년 때는 그걸 확장을 해서 다른 시대와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같은 시대 다른 나라로 확장을 해본다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동아리가 아니라면 개인 R&E 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율활동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이 나와요. 그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과목인데 고전 읽기, 기하, 진로, 영어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어 영문과나 국제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진로 영어가 고전 읽기나 기하보다 중요한 과목이 될 겁니다. 근데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하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 공부들을 예를 들어서 기하가 어렵다는데 좀 미리 공부해 볼까?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개학하기 전까지 기하라는 과목은 어떻게 생겼고 교과서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심화국어, 미적분, 심화영어, 독해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계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심화국어나 심화영어, 독해보다 미적분이 더 중요한 과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국어국문과라든가 문예창작과 이렇게 국어적인 부분이 중요한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심화국어가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예, 심화영어, 독해도 마찬가지로 관련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 과목인데요. 사회는 1학년 때는 통합사회를 공통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계사, 세계지리, 정치화법, 윤리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에 4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4과목은 위에 있는 4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이고요. 사회문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1개를 필히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문제 탐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택 4개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사회 과목 중에 가장 나하고 관련이 없는 과목을 반대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하고 통합해서 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 물론 과학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문계열의 사회과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과학보다는 사회 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정치와 법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 뭐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걸 가정해 봅시다. 정치와 법 시간에 선생님이 정치와 법에 관련된 주제를 하나 선택해서 자유롭게 발표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할 것인가, 이 조사 활동들을 지금 개학하기 전에 미리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도 이제 비슷하겠죠. 과학은요, 아까 사회랑 비슷한 패턴인데 여기 진로에서 필히 1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생물과 과학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나는 사회 계열에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사회 과목 이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과 과학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고요. 따로 사회 과목을 3학년 때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회 과목이 3학년 때 고전과 윤리나 여행지리가 있어요. 이걸 3학년 때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은 이쪽에서 그냥 자연계열만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인데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과목은 뭐냐? 내가 3학년 때 2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에 원과목들은 2학년 때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원과목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자연계는 인문계열하고 다르게 이 과학 2과목에서 심화 학습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2과목의 이수,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2과목의 이수 상태가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원과목들의 선택이라든가 좀 이수 상태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전자전기 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물리학 부분에 있는 전자전기 부분에 교과서에 어떤 단원에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흥미로운 주제는 뭔지를 지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발표 준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준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기타 교과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산업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 스포츠 생활이라든가 체육을 좀 의미 있게 이수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관련된 과목 중에 이렇게 정보 처리 과목도 보이고 논리학이라는 과목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문 계열이라든가 중국에 관련된 중국이나 일본에 관련된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일본어, 중국어 원투 과목들이 있고요. 특히 뭐 역사라든가 국어 국문과 또는 한문학과 이런 학과들에서는 한문이라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목들은 내가 2학년 때와 3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주제들을 선택을 하고 자료들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개학 전까지 의미 있게 이런 시간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